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남자 괴달람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브라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브라운님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셨다가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브라운님이 겪으신 섬뜩한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일본에 사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다 정말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서운 일을 경험한 건 지금부터 5년 전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에겐 저보다 2살 어린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 왜 하필 아프리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딱히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여자친구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죠. 그렇게 아프리카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온 지 일주일 정도는 별탈 없이 무난하게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생기게 됐죠. 그날 개인적인 볼일이 생겨 현지인들이 밀집해 있는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시장에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선진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현지인 밀집 지역이 정말 위험한 편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저희 커플은 피부색부터 사는 곳 자체가 다른 이방인일 뿐이었으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이런 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절대 이곳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친구와 시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주변에 있던 현지인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이 그야말로 의심과 적대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자면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마치 저희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살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가자. 저는 서둘러서 여자친구와 함께 시장을 빠져나가려고 생각했고 들어왔던 시장 입구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죠. 시장을 건너가야 숙소로 갈 수 있었기에 걸어왔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뛰어서 나가고 싶었지만 워낙 혼잡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뛰는 건 불가능했죠. 무엇보다 시장 바닥이 고르게 되어 있지 않았고 곳곳에 장애물들과 바닥에는 쓰레기가 많아 입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그렇게 시장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출구로 나갈 수 있는데 서둘러 이동을 하다 왼쪽 골목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었죠. 골목마다 생긴 게 비슷해서 처음 여행을 오는 사람이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저희 앞에 길을 걷던 3명의 현지인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 남성 중 한 명과 어깨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나서 갈 길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남성 3명이 저희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저희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랑 어깨를 부딪힌 남자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당장 배상금을 내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한마디로 어깨를 부딪혔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아니 서로 똑같이 부딪혔는데 왜 일방적으로 돈을 줘야 하냐면서 그 남성들에게 화를 내니까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더 폭력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괜한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대충 돈을 주려고 액수를 물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말하더군요. 그 남자가 제시한 금액은 하나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액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남성 3명이서 저희를 둘러싸며 길을 막았죠. 저희들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성들 3명이서 서로 귓속말을 하더니 저에게 섬뜩한 말을 하더군요. 어이, 돈 없으면 네 아내를 우리한테 1시간만 빌려줘. 그럼 치료비는 안 받을게. 말 그대로 제 여자친구를 물건 또는 노예 취급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만약 그 상황에 저까지 겁을 먹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에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행동을 취했죠.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시비가 아님을 깨달았고 하는 행동을 보니 평범한 동네 양아치가 아니고 한국으로 따지면 건달이라고 칭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어리숙해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그 남성 3명이서 저희를 앞에 둔 상태로 정말 살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저를 폭행하고 제 여자친구를 데려다가 돈을 벌자는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주변에 지나가는 현지인들이 꽤 있었으나 이 상황을 보고서도 신고는커녕 재밌다는 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슬쩍 옆을 보니 여자친구는 바닥에 떨어진 돌을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제 소매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소매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저희 둘 다 극도의 긴장 상태였지만 이대로 있다가 낯선 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 3명의 남성 중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그 남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말았죠. 저의 돌발 행동에 그 남성들은 적지 않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 틈을 타 저희는 미친 듯이 반대편으로 뛰어 시장 입구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들은 저희를 잡으려고 뒤따라왔지만 결국 포기하고 저희는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시장을 빠져나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현지인을 보니 이유 없이 무서워지더군요. 그렇게 겨우 그곳에서 탈출한 저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프리카에서 치안이 제일 좋다고 알려진 보츠와나로 다음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츠와나에 계시는 가이드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가이드분께서는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중 꽤 많은 나라들이 내란 또는 내전을 겪으면서 인프라 자체가 거의 붕괴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흔하고 본성이 좋은 사람들도 내전으로 인해서 각종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한다고 말했죠. 또한 인권인식이 많이 떨어져 특히 동아시아 여성이나 백인의 여성의 경우 혼자 있을 때 납치당하는 경우가 정말 흔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다고 일반화할 순 없으나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아프리카의 치안이 무척 나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더욱더 무서웠던 사실은 경찰마저 외국인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아시아 여성을 납치하더라도 경찰에게 돈만 주면 범죄가 허락이 되는 아주 끔찍한 현실 공포였습니다. 심지어 관광객이 존재하는 나라 위주로 여행을 했음에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였죠. 이곳은 선진국과 달리 기본적인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전하다, 경찰 혹은 소방관을 부르면 해결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죠. 그런 분들이 드물겠지만 만약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면 탄자니아 또는 보츠와나, 모로코 같은 곳을 가되 정세를 꼭 확인하고 관광지 위주로만 다니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나 아프리카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가기 싫을 정도로 무서운 기억밖에 들지 않네요. 혹시 아프리카를 가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심히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